삼성전자가 1400조 자율주행 시장을 정조준하며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바로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든 건데요. 지난달에 폭스바겐 전기차에 탑재되고 있는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3종을 공개하고 테슬라 또한 삼성전자에 자율주행 칩 제조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시장 행보에 따라 수혜를 받을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원하고 기다리셨던 무료 카톡방 오픈 공지가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파트너 이수빈 대표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를 했느냐, 바로 삼성전자가 1400조의 자율주행 시장에 아무래도 좀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보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시장에 대한 좀 간략한 포인트부터 좀 짚고 가시죠. 이게 왜 좀 중요한지에 대한 순차적인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이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최소한의 시청률로 생각하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할 텐데 보세요. 자, 제가 내년 증시의 방향성을 보기 위해 가장 우선시 이번 달에 좀 봐야 될 게 뭐라고 있냐, 바로 12월 FOMC 회의였습니다. 왜? 자,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현 시장에서의, 사실 시장에서의 가장 큰 우려감은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유동성 긴축이었고, 금리 인상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요? 맞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였습니다. 자, 근데 미국의 부채 한도가 완벽하게 사실 한 1년간의 시간을 좀 벌었고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여졌죠. 왜? 바로 요 이슈 때문에 부채 한도 상향안 의회 통과하면서 미국이 디폴트 위기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현재 28조 9천억, 그래서 2조 5천억 달러를 올려서 일단은 민주당의 국채 발행 기능에 또 가능하기 때문에 한숨을 돌렸다. 그래서 내년 중간선거 앞둔 상황까지는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것, 즉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시간을 벌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요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우려감, 리스크는 좀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유동성 긴축인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FOMC에서 연준이 어떤 발언할지가 이제 사실 중요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영상에서 뭐라고 했느냐, 연준이 FOMC에서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강도,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요 시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시나리오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 그 딱 강도와 시기가 있을 건데, 이보다 더 강도가 커지거나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시장에 단계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고, 예상했던 것만큼 진행을 한다면은 단계적인 조정이 있겠으나 다시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오히려 최근 오미크론 우려감 때문에 테이퍼링 강도를 좀 낮추고 다시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늦춘다라고 했을 때는 점진적인 또 단기적인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움직임으로 제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자, 세 가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시장 예측보다 더 강하게 더 시기를 앞당긴다면 시장의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 그로 인한 여러분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시장 예측만큼 얘는 뭐였어요?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계단식 좀 상승, 좀 건강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고, 시장 예측했던 것보다 오히려 강도를 낮춘다면은 시장이 아무래도 단기적인 강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결과가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시장 예측만큼 발표가 됐어요. 어떻게? 자, 기존의 테이퍼링 강도의 2배로 좀 강화를 했고, 금리 인상 시기도 내년 3번 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자, 내년 3월부터는 금리 인상을 좀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기존 예측만큼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한은에서도 뭐라 그랬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FOMC 예상치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전개 상황 면밀히 점검하겠다 라 그랬고,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실제로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고 이 테이퍼링 강도를 강화했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뭐 현재로서 깨지는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후로부터 이제 단계적인 조정 이후에 좀 건강한 계단식 상승을 시장은 다시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환율도 보세요. 최근 이제 오미크론 우려와 그다음에 FOMC 우려로 단계적인 반등을 했었던 환율이 다시 안정세를 찾고 있고,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을 나타내는 금값도 역시 마찬가지 안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그렇게 크지 않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에 사실 큰 하방을 어느 정도는 좀 막아준 상황, 여기에 그럼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또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자, 과거 데이터 값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미국 S&P 500 지수 추이를 보게 됐는데, 자,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때요?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전서부터는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완만한 금리 인상을 할 때는 어때요? 증시가 그 가파른 상승을 그대로 이어가는 움직임이 나왔었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만약에 시작이 됐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 자, 보세요. 금리 인상 시기를 딱 기준으로 잡아놨을 때, 자, 코스피가 요 검은색 선입니다. 검정색 선. 자, 보시면 그 전에 어때요?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오다가 오히려 금리 인상 이후로부터 시장이 급격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올 때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부동산 투자는 거의 레버리지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내가 있는 대로 대출을 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런 관점이 어떠한 관점으로 나오는 거냐면, 금리가 겁나 싸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했을 때 갚아야 될 이자가 싸니까 내가 일단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어차피 내가 월마다 납입해야 될 이자가 요 정도라면 내가 부동산 사가지고 월세를 받을 게 요 정도야. 그러면 요거에 대한 차익을 내가 계속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부동산 투자해서 내가 대출을 껴서라도 투자해서 돈을 벌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자가 내가 월마다 들어오는 수익보다 초과되는 현상까지 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급격히 부동산 매물을 토해내게 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따라서 좀 많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자들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금리 인상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주식시장은 좀 달라요. 주식시장은 금리가 인상이 되더라도 사실 기업들이 돈을 계속 잘 벌고 있고 이런 경제 성장률에 문제만 없다면 주식시장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구나, 그만큼 경제가 좋구나,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우상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보신다고 했을 때는, 지금은 기존에는 이제 리스크가 뭐였어요? 언제 테이퍼링 강도를 또 강하게, 언제 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할지가 불분명한 상황.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큰 우려감은 딱 공개적으로 악재가 나왔을 때가 큰 하락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불안한, 불확실한, 이런 불확실한 구간에서의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될 때가 큰 하락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미리부터 연준이 우리 인플레 잡을 거야, 그러니까 테이퍼링 강도 높이고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 미리미리 예방주선을 놨고 실제로 그 예측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할까 말까 좀 더 강화하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서서히 그런 움직임들이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우리 증시는 그래도 큰 하락폭은 좀 어느 정도 좀 방어해주는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특히 또 외국인들의 최근에 또
유입세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그러면 하방은 막아놨는데 그럼 상방으로 올라갈 만한 힘은 있느냐, 이게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현재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인상 움직임으로 인해서 다시 은행권으로 자금이 이탈되고 있다라고 지금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큰 자금이 결국 주식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유도를 하기 위한 모멘텀 트리거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최근 정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이게 된다면 아무래도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또 뭐라고 했느냐, 이 선진국 지수의 편입 움직임을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또 가능성까지 시사를 하는 발언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같이 신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된다. 예를 들어 메타버스나 NFT 같은, 최근에 사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거래대금이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부터 급격히 자금 유입되었었던 거래대금이 쭉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진정됐다가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의 또 게임주들이 이번 메타버스 NFT의 그런 강력한 모멘텀을 힘입어서 자금이 또 유입됐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됐었다. 그래서 사실 자금이 시장에 유입돼야 시장이 살아나고 그 시장 안에 있는 종목들이 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더 된다면 시장 자체가 좀 살아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가령 앞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모멘텀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뭐 자율주행 같은 모멘텀이 커진다고 했을 때는 특히나 코스피 외에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나 반도체에 관련된 모멘텀이 키워진다면 그만큼 코스피 시장도 좀 살아날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강조를 드렸다시피 뉴삼성에 대한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관심도가 더더욱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국내 이 코스피 시장 시총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즉 대장주가 강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낸다면 삼성전자를 투자하고자 시장에 다양한 외국인들이 자금에 유입이 될 것이고, 유입이 되면서 그에 맞춰서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중소형 기업들로도 수급이 양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일어난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라방 때도 이 뉴삼성에 대해서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확실한 키워드가 뭐고 그에 따른 수혜주가 무엇인지를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일 토요일날 또 오전에 영상화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꼭 여러분들이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요 움직임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뉴 삼성으로 향해 가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삼성전자는 거의 이제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있다면 거의 양적 성장 위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매출의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른 IT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사실 크게 상승하지 못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양적 성장은 했지만 이러한 질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었다. 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러한 심각성을 파악을 하고 최근에 뭘 했습니까? 무려 5년 만에 미국행을 떠났고, 미국행 이후에 또 중동행까지 떠나면서 뉴 삼성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발빠르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사업에 대한 움직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뉴 삼성의 3년간 2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오라든지 AI, 로봇 같은 애들이 최근에 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또 새롭게 뛰어들려고 하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또 교집합인 OLED까지.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 자율주행 OLED를 계속해서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또 한 번 삼성전자가 움직임을 보여준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무엇이느냐? 요겁니다.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키운다, 자율주행 시대를 정조준했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좀 커질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간 9%의 고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볼게요. 삼성전자가 고성능, 고용량 제품을 앞세워 급성장하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 장악에 나선다. 저장용 메모리부터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 조명용 발광 다이오드에 이르는 반도체 전 분야의 초격차 제품으로 승부를 건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고성능 솔리드 그래픽 디램 등 첨단 차량용 메모리 솔루션 5종을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해 본격적으로 관련 시장 확대에 나선다 라고 밝혔고요. 이 5개 제품은 시스템 최적화의 그래픽 디램 3종,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스템용 그래픽 디램, 그 다음에 유니버설 플래시 스토리지 등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업계 최초로 차량용 UFS를 선보였는데, 이번에 서버급에 탑재되는 고성능 SSD와 그래픽 디램까지 제품군을 대폭 늘렸다라는 거예요. 자, 뭔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5종을 출시를 했고, 그에 따라 제품군을 대폭 늘렸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봅시다 또. 자, 그래서 볼게요. 이 제품들은 영상 40도에서 영상 105도까지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을 한다. 모두 자동차 전자부품협회가 규정한 차량용 반도체 품질 세계 기준 만족을 한다. 심지어 자동차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와 LED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라고 하고요.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3종을 또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전략 마케팅 실장이 뭐라 그랬느냐. 전기차가 확산되고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주기가 7, 8년에서 3, 4년으로 단축되고 성능 용량은 서브급으로 발전하는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첨단 차량용 토탈 메모리 솔루션으로 자율주행 시대 가속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글로벌 전기차 업체 공급. 자, 봅시다. 삼성전자가 고성능 SSD와 그래픽 디램 등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공급한다고 밝혔고요. 업계에서는 고성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반도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현재로서 전기차 시장을 압도적인 점유율로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또 자율주행까지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이번 이 테슬라에 공급을 하는, 납품을 하는 이슈가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급성장하는 전기차 반도체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라는 분석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공개한 SSD와 그래픽 디램은 기존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고사양 제품이라고 해요. 고사양. 기존 차량에 장착됐던 반도체보다 무려 7배가량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사양이기 때문에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채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첨단 차량용 토탈 메모리 솔루션을 적기에 제공해 자율주행 시대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고요. 봅시다. 급성장하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그래서 자, 볼게요. 자, 요게 중요해요. 차량용 반도체는요, 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면 운전자가 운전 외에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게임이라든지 음악 감상, 동영상 스트리밍 등 즐기기 위해서는 이거를 담을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내연기관 차량은 200, 300개 정도의 반도체만 있으면 되지만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의 경우 무려 10배가량의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기존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 내지는 자율주행 차로 간다라고 했을 때 차량용 반도체는 그래도 10배 정도의 캐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갖고 있고, 이번에 또 신종 첨단 기술력을 확보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삼성전자가 보다 더 두각을 나타내고 보다 더 매출을 다양화할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도 봤다시피 반도체 주기가 절반적으로 딱 단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 자동차의 전장 시스템이 고도화가 될수록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입지가 더 탄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간 차량용 반도체로 쓰이던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요게 삼성전자의 생산량을 늘리기에는 수익성이 높지 않았는데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들어갈 고사양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최첨단 생산 라인을 활용해 볼 만한 제품이라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폭스바겐 전기차에 탑재되고 있는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3종을 공개를 했고 앞서 테슬라도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칩 제조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뭐예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게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향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 시대로 나아갈 건데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대비 자율주행차의 경우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이 물량이 10배가량 많아진다. 오케이? 거기다가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보다 더 고성능에 그리고 고효율의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기술력에서 현재 앞서 나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이기에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부자TV 유튜브 들어오시면요 자, 요 영상 어떤 영상입니까? 한번 딱 넘기시면은 이수빈 대표 급발진에서 삼성전자 1400조 시장 진격한다 대장주 탑5 요 영상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강의를 했고 그에 따른 대장주는 또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요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뉴스 볼게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급 글로벌 자동차 사는 테슬라냐? 업계 촉각이 나오고 있다. 자, 7배 빠르고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 삼성전자의 고사양 반도체. 요걸로 이제 승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차 정조준 한다라는 행보의 평가가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업계 최고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높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 자율주행 시스템이 확대되고 고해상도 지도, 동영상 스트리밍, 게임 등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고도화된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반도체가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현재 우리나라 차량용 MCU 아까 봤었던 차량용 MCU 반도체 점유율이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토종 팹리스 파운드리 업체가 뭉친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팹리스 업체가 삼성전자랑 좀 연관 지을 수 있을 만한 업체는 보다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왜?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삼성전자가 이 새로운 반도체를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를 보다 찍어내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설계를 맡기거나 그리고 그걸 이제 뭐 패키징하고 테스팅하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본문 보겠습니다. 자, 이 MCU 공급난이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해요. 자.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난 때문에 그래요. 없어서 못 팔아요. 왜? 사실 차량용 반도체는요 마진이 많이 안 남는 반도체입니다. 상대적으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서. 오케이? IT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사실 이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이 다 그거를 만들려고 하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질 않아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만들어줘 하는데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차를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사고 싶어하는 수요자들은 많지만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고 싶어도 벌지 못하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데 요게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해요. 차량용 반도체의 가장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MCU가. 그래서 부족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폭등.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폭등했다라고 해요. 수익성이 향상되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국내 업체도 시장에 뛰어든 추세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돈이 안 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이 안 됐었기 때문에 얘를 굳이 내가 만들어야 되냐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제발 부탁입니다, 만들어주세요, 비싸게 내가 살게요 라고 서로 가격 경쟁을 펼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돈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MCU 가격이 10에서 20% 올랐고요. 특정 제품은 무려 60배 가까이 오른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MCU는요, IT 분야에서 두뇌부터 보조칼까지 수행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해요. 자동차의 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등 다양한 곳에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차량에는 한 대당 약 200개가 투입이 되는데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는 무려 1000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얘 자체도 5배가량 늘어나기에 앞으로의 MCU 수요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MCU를 만드는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능별로 종류도 다양하고 이 때문에 타격이 가장 컸죠. 전장형 MCU를 한정하면 몸값이 올해 무려 6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와우. 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MCU에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수익성이 비교적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작년 말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왜? 자, 인포테인먼트 AP 주력인 텔레칩스와 가정용 MCU를 양산하는 어브 반도체가 대표적인데, 양산은 각각 자동차와 MCU라는 연결고리가 있어 다른 팹리스보다 진입이 용이했다는 후문이 있죠. 자, 텔레칩스는 웨이퍼 기반 차량용 MCU 개발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8인치 부족을 해결할 묘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공정에서 양산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이에요? 자, 텔레칩스가 12인치 차량용 MCU 개발에 성공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8인치에 대한 부족 현상을 해결할 묘수로 떠올랐다는 거죠. 요게 8인치 공급난 해결할 묘수로 떠올랐다. 근데 요거를 이제 텔레칩스가 설계를 해주면 누가? 삼성전자가 이제 생산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텔레칩스랑 삼성전자랑 딱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차 충전기용 MCU 공급을 준비 중이다. 키파운드리가 8인치 생산 라인에서 제조한다. 마찬가지로 내년에 양산할 계획이다. 그래서 보시면 누구 또? 어버브 반도체. 첫 번째 텔레칩스, 두 번째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맞습니다. 이 8인치 생산 라인에서 제조, 어떤 거를? 자동차 충전기용 MCU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국내 팹리스와 파운드리 업체가 협업해서 차량용 MCU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LG전자, LX세미콘, 라닉스 등도 차량용 MCU 사업을 준비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단계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상용하는 게 목표고, 이 과정에서 국내 파운드리와 협업도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파운드리 입장에서 MCU 레퍼런스가 쌓이면 NXP, 인피니언, 르네사스, ST마이크로 등 해외 업체와의 거래 가능성도 생길 수가 있고요. 팹리스와 파운드리 모두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LG전자와 LX세미콘, 라닉스도 지금 이 MCU 개발 중인데, 얘도 이제 양산에 돌입하면 이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율주행차가 기존 내연기관차에 대비해서 무려 요렇게나 많은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반도체 부분 MCU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원래는 점유율이 7% 수준으로 가전제품에 들어간 MCU가 주력 타겟이었지만 차량용 반도체에도 침투하면서 사업 영역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본래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의존도가 컸지만 최근에 유럽 메이커와 거래를 확장하는 등 사업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알려진 칩셋미디어 지분을 약 35%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텔레칩스랑 칩셋미디어랑 같이 연관지어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겠는데, 유니캐스트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통업체입니다. 그래서 주 고객사인 현대차 신차에 적용되는 반도체 증가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앞으로의 비중 확대 또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회사인 AI매틱스가 차량 관제 시스템 사업 개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초부터 미국 FMS 업체인 PUI의 공급을 시작했고 내년부터 실적이 터닝할 기대감이 잡혀있는 게 유니캐스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또 해성 DS도 있는데, 해성 DS는 차량용 반도체 리드 프레임과 패키징 기판을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주고객사가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인 NXP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또 볼 게 뭐가 있냐면 칩셋 미디어랑 그 다음에 저거 그 뭐였죠? 그다음에 또 알려드렸던 게 뭐 캠트로닉스라든지 뭐 NCN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기존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떤 영상, 요 영상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자율주행 1400조 시장 진격했다라는 요 영상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꼭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의 움직임, 뉴 삼성 움직임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가 보다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앞으로 전기차 내지 자율주행 차로 가면 갈수록 이런 업체들이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연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늘린대요. 그죠? 공급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식으로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기존 이제 완성차 업체가 공급난이 해소가 점점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뭐예요? 완성차 업체의 주가 반등세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도 보다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들어가게 되는 이제 PCB라든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또 관련주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련주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요 이슈만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드렸었던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지 하나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자, 무료 카톡방,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무료 카톡방, 자, 딱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15만 명 달성 기념으로 해가지고요, 무료 카톡방 딱 한 개, 최대 정원 1,500명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이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설문조사 참여를 하세요. 오케이? 참여를 하시면은 다음 주에 추첨을 통해서 뭐예요? 초대장을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초대장을 발송을 해서 초대장에 받으신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톡방을 왜 운영을 하느냐? 이거 무료로 하는 거예요. 무료로. 여러분들의 뭐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아직도 이제 좀 주식을 헤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고 소통하고, 제가 또 좋을 때는 축하도 해드리고, 뭐 좀 힘들 때는 위로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또 교육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당일 또 시황 브리핑도 해드리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유튜브 외에 또 추가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픈하는 거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요 설문조사거든요. 부자TV 15만 달성 구독자 이벤트. 그래서 요거 이제 간단한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하나 또 더 하자면은 2022년 부자TV 다이어리 여러분들 지금 사전 예약 500명 한정으로 진행을 했는데 벌써 끝났어요. 와,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좋은 일에 또 이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거 수익금은
저희가 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액 다 기부할 예정이니까 소아암 단체에 좋은 일에 쓸 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고요. 참여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아마 월요일날 따로 구매 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 그 통해서 구매 완료 지으시면은 저희가 또 한 분 한 분 친필 사인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500분 이상 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초판을 500개만 만들었는데 부랴부랴 500개를 더 했어요. 그래서 총 1000부를 했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다이어리 내가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채널에 따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2차 사전 예약, 이때가 최종 판매가 될 것 같아요. 그때 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사전 예약에 참여하신 분들 선착순 500분에게는 다음 주에 또 공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참여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공지를 해드릴 거 기다려주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과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기는 하트를 뿅뿅뿅뿅 달아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시고요, 건강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뿅.